네, 트랜잭션을 여러 번 뜸을 들이면서 되게 중요하다 강조를 했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트랜잭션이 RDB를 쓰는 이유예요.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트랜잭션을 지원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명제고 만약에 트랜잭션이 필요 없는 상황이면은 RDB를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게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NoSQL이라고 하는 애들은 트랜잭션을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트랜잭션이 일단 RDB에서는 얘가 그 일을 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단위다라고 하는 게 일을 세는 단위이기도 한데 트랜잭션 단위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를 파악을 하고요. 또 동시에 트랜잭션으로 묶여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실행을 하든지 전부 다 실행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트랜잭션으로 묶여 있는 애들 중에 뭐 50%만 실행하고 나머지 실패 이런 거 불가능해요. 트랜잭션은 무조건 바이너리예요. 다 실행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도 실행 안 되든지. 그래서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일들이 쪼개지지 않는다. 얘가 부분만 실행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에서 트랜잭션이 어토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어토미시티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원자성 뭐 이러면서 이제 쪼개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EXEC-UTD.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고요. 자연히 이런 식으로 다 실행되거나 다 실행 안 된다 이런 어떤 제약을 걸기 위해서 RDB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를 해요. 그러니까 더 빨리 퍼포먼스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트랜잭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온 거냐면은 모든 발생하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나는 어떤 데이터도 읽기 싫어요. 그게 RDB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RDB가 처음 사용되던 뭐 우리 역사를 계속 보고 있죠. 1980년대부터 심지어 지금 또 여전히 메이저는 RDB거든요. 그럼 40년 이상 RDB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처음 특히 사용되던 데이터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보통 은행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그리고 뭐 중요한 정부 기록을 유지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쓰였거든요. 하나하나 데이터들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특히나 돈 관련돼서 거래 관련돼서 데이터가 어디선가 날아가요. 내가 돈을 보냈는데 저기서 안 받아요. 문제가 많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철학이에요. RDB는. 그거에 비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인터넷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화 쓰고 있는 게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위치 기록으로 다 남잖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 한 3개월 있다가 또 3개월 전에 리뷰할래 그러고 내가 어디 갔던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웹브라우징 할 때 뭐 스크롤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 클릭했는지도 다 기록이 되고 남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광고하거나 뭐 추천을 하거나 하죠. 근데 그런 정보들은 뭐 주식 거래라던가 돈을 보냈다던가에 비해서 잃어버려도 되잖아요.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잃어버려도 다시 또 데이터 모으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랜잭션을 유지를 할 필요가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잃어버려도 돼요. 그래도 여전히 유추할 수 있고 여전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잃어버려도 되고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대신에 퍼포먼스를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런 철학의 데이터베이스들이 뭐 NoSQL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스키마가 없고 막 이런 개념들이 더 갖다 붙는데 일단 큰 개념은 이렇게 트랜잭션으로 과거의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랑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준을 가졌을 때 퍼포먼스 따라가려면은 NoSQL인 거죠. 근데 여전히 내 데이터는 너무 소중해요. 그 얘기는 나는 트랜잭션들을 다 지키고 싶어요. RDB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RDB를 쓰는 이유예요. 그래서 뭐 쭉 무게를 부여를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그런 이야기다 하는 거고요. 트랜잭션 그래서 리터럴한 의미를 보면은 나눌 수 없는 unit of program that access and update data.
그러니까 데이터를 액세스하거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데 쪼갤 수 없는 어떤 작업의 유닛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indivisibility가 여기 atomicity라고 하는 게 indivisible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either execute entirely or not at all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은 결국에는 collection of 쿼리예요. 쿼리의 여러 개의 집합인데 얘를 하나의 유닛처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오죠. 전부 다 한 번에 처리를 다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도 실행 안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트랜잭션이 필요하냐?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근하고 또 여러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접근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쿼리나 뭐 데이터 액세스하는 거나 아니면 모디피케이션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근데 파일 시스템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물 흘러가는 대로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게요. 뭐 데이터가 언제 들어온 데이터를 언제 잃어버리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 오버라이트 때도 그냥 순서대로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순서대로 처리를 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요청된 순서대로 그 로직들을 지켜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사이멀테니어스 액세스 때문에 데이터가 잃어버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due to sim 그래서 학기 초에 파일 시스템 v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비교를 했는데 이런 어떤 대치되는 개념이 다시 등장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좀 볼게요. 뱅크예요. 그 친구 둘이 있는데 둘 다 뱅크 어카운트가 있고요. 노란 친구가 보라색 친구한테 돈을 보내려고 해요. 각각 어카운트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니까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할 수 있죠. 업데이트 어카운트, 셋 밸런스 100불을 뺐어요. 어카운트 넘버 1, 2, 3에서 노란색 옷 어카운트에서 100불을 뺐어요. 그게 일로 가는 거죠. 100불을 더하고 어카운트 넘버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쿼리가 있고 두 번째 쿼리가 있는 거죠. 순서는 사실 2번하고 1번이 실행되고 1번하고 2번이 실행되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얘가 실행됐는데 얘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매우 슬프죠. 돈이 없어졌죠. 은행은 좋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실행 안 되고 얘는 실행이 됐어요. 매우 좋죠. 은행은 좋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실행되고 이게 실행되고 이게 둘 다 실행되는 거잖아요. 이걸 개런티하고 싶은 거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독립된 두 개의 작업인데 얘네들이 둘 다 실행이 되거나 그냥 아니면 아예 안 되게 이걸 개런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비슷한 상황을 파일 시스템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소스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노란 친구가 열었어요. 여는 거는 이 파일의 내용을 노란 친구 로컬 메모리에다가 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정을 해요. 그래서 뭐 특정 영역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3번 업데이트. 내가 수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스 디렉토리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라색 친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픈, 모디파이 그리고 다시 돌려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게 순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여기는 A, B, C로 순서를 기입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케이스 1을 고려를 해볼게요. 1, 2, 그 다음에 A, B, C, 3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순서로 실행이 됐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파일 시스템 사용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거는 뭐 막을 방법이 없죠.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데 컨텍스트 스위칭의 순서를 우리 정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란색 친구가 파일을 복사해 왔어요. 그리고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보라색 친구가 파일을 복사해 왔어요. 걔는 노란색이 수정한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죠. 그래서 이 친구도 어딘가를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끝났네요. 그래서 소스에는 이제 여기 수정 내용이 반영된 게 있는데 보라색 친구가 고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3번 작업이 일어나면은 네, 덮어 씌워지죠? 그냥 오버라이트 되어버리고 요것만 남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걸 너무 싫은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뭔가 잃어버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번, 2번, 3번, 그리고 A, B, C 요 세 개의 작업이 연달아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네, 두 개의 수정 내용이 다 잘 반영이 되겠죠? 이런 식의 작업을 뭐 지금 얘기 나눈 대로 파일 시스템은 전혀 개런티를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 솔루션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은 뭐 시퀀스 오브 쿼리, 아니면 시퀀스 오브 업데이트 스테이트먼트, 뭐 다 쿼리이긴 하지만 여기 액세스의 의미로 쓰인 거고, 여기는 이제 모디파이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얘가 하나의 일의 단위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프로그래밍적인 면에서 아니면은 임플리멘테이션적인 면에서 결국에는 SQL 커맨드로 트랜잭션을 시작할 수 있고 트랜잭션을 끝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커맨드가 있고요. 트랜잭션을 끝내는 커맨드가 있고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커맨드는 딱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는데 뭐 추가로 여기 이제 옵션들이 붙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을 끝내는 커맨드는 이렇게 커밋이라고 하는 게 있고 롤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커맨드 start transaction이에요. 그리고 트랜잭션을 끝내는 커맨드는 commit 아니면은 rollback이에요. 그래서 start transaction은 여기가 트랜잭션의 시작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이제 가드를 받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가드를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어토믹하게 실행돼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 더 옵션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여태까지 스타트 트랜잭션, 뭐 커밋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모든 싱글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이런 거 없으면은 걔네들 쿼리 하나가 스테이트먼트 하나가 트랜잭션 하나였어요. 뭐 트랜잭션 할 때 이 앞에 트랜스를 보통 이제 미국에서 줄여서 X라고 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많이 이렇게 하는데 트랜잭션을 이렇게 X, A, T, I, O, N 뭐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래서 트랜잭션 without explicit specification of transaction each SQL statement is a single transaction. 네, 이렇게 스타트 트랜잭션은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뒤에 붙는 옵션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개념만 일단 보고요. 트랜잭션 스타트를 받고 그 다음에 커밋 아니면 롤백이라고 하면서 트랜잭션을 마무리를 해요. 근데 커밋은 이제 트랜잭션이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작업 다 성공했고 그러면은 성공했으니까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어라. 피지컬 스토리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롤백은 작업이 실행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반만 하다가 멈추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트랜잭션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 작업이 어보트 되면 중단이 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작업이 원래대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트랜잭션 시작하기 전으로요. 이렇게 트랜잭션, 스타트 트랜잭션, 커밋, 롤백의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아까 예제로 돌아오면은 정말 간단하죠. 스타트 트랜잭션, 커밋 이렇게만 묶으면은 요 사이의 내용들이 어토믹하게 수행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작업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은 거예요. 요게 트랜잭션 개념이에요. 그래서 돈이 더해진 거, 그리고 돈이 나가는 거 한 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토믹하게 실행되는 게 개런티 된다 하는 거고요. 여기 조금 다른 예인데 여기 새로운 용법이 하나가 나와요.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세션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트 트랜잭션 했고 커밋 했으니까 요 사이가 트랜잭션으로 어토믹하게 묶이는데 셀렉트하고 골뱅이하고 A
at a 하면은 a라는 이름의 세션 베리어블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션 베리어블에 어사인을 하는 게 이 부분이고요. 콜론이랑 이퀄 사인. 그 다음에 select sum, salary, instructor, 컴퓨터 사이언스 샐러리의 합을 a에다가 넣겠대요. 그러고 나서 update budget summary 하고 방금 세션 베리어블 a에 있는 값을 이제 summary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구성이 된다.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하면서 이렇게 세션 베리어블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 좀 더 이제 맥락들 파악을 해보라고 여기 세션 베리어블 예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a라고 하는 스트링을 id에다가 집어넣은 거고, 컨캣을 하면은 방금 a라고 했던 스트링이랑 b라고 하는 스트링을 컨캐터네이트 하는 거예요. select로 함수 결과를 그냥 볼 수 있고요. 스트링 함수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그랬을 때 a, b가 리턴 되고요. 그 다음에 id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id에 있던 내용이 오버라이트 돼버려요. 그래서 뭐 특별히 타입을 지정해 줄 필요도 없고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id 13이라고 지정해줬고 select id 곱하기 3 그럼 결과 39가 나오고요. 다시 또 concatenate를 하면은 아까 id에 13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13이 이제 b랑 concatenate이 되는데 자동으로 또 타입 변환을 해요. 그래서 13b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같이 봐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뭐 요 예제를 지금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트랜잭션 예제예요. 그래서 세일즈 스토리 내용을 그냥 봤는데 이렇게 레코드가 있었어요. 둘, 넷, 여섯, 8개의 레코드가 있어요. 스타트 트랜잭션에서 트랜잭션 시작을 했고요. 무슨 이유인지 다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지웠어요. delete from sales history. 그러고 나서 select everything from sales history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근데 롤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스타트 트랜잭션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select everything from history 하면 8개 레코드 그대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